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넓이 두 번째 시간, 두 곡선 사이의 넓이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넓이라는 것을 저번 시간에 어떻게 했느냐? x는 a, 그리고 x는 b, 왼쪽, 오른쪽에 구간이 있고, 그 다음에 y는 fx,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x는 a, x는 b라는 구간 내에서 y는 fx라는 함수의 넓이는 s라고 할 때 이 s는 어떻게 구했느냐?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그냥 fx를 적분하면 된다고 했어요. 그 구간 내에서 함수의 그 적분이다, 정적분이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증명을 한번 했었습니다. 자, 오늘은 함수 하나짜리와 x축 요 둘 사이의 넓이가 아니라 두 곡선의 넓이, 그 사이의 넓이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구하는지를 알아보도록 할 텐데, 먼저 두 함수 fx랑 gx가 닫힌 구간 a, b에서 연속이에요. 그리고 fx랑 gx 그리고 a, b, 즉 x는 a라는 직선과 x는 b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한번 구해보겠다. 그런데 저번에도 우리가 fx가 0보다 클 때는 우리 아까 봤던 대로 그냥 fx ds였지만 얘가 만약에 아래에 있다, x축보다 밑에 있다, 또는 얘네들이 이제 왔다 갔다 한다라고 했을 때는 반드시 절대값을 고려해 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쵸? 그러니까 양수면은 사실은 절대값 필요 없어. 왜? 어차피 양수니까. 그런데 이게 뭔지 모를 때는 이렇게 절대값을 사용해서 표현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이제 세 가지 경우로 나누어서 했던 것처럼 오늘도 한번 그렇게 해보도록 할 텐데, 먼저 닫힌 구간 AB에서 fx랑 gx라는 함수가 모두 0보다 크거나 같아요. 즉 x축 위에 있으면서 fx가 모든 x에 대해서 gx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 보시는 대로 s라는 요 넓이는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 a에서부터 b까지요. fx의 넓이 보이시나요? 요 파란 부분에 a부터 b까지 gx와 x축 사이의 넓이, 요 주황색 부분을 걷어주면, 제외시켜주면 s가 남는다. 맞죠? 그럼 이걸 이제 어떻게 표현을 할 것이냐? 이 넓이, 사이의 넓이 s는 인테그랄 a부터 b까지는 동일합니다. 그런데 fx dx, 둘 다 지금 양수라고 했으니까 절대값 필요 없는 거죠. fx dx에서 파란색 부분, 주황색 부분,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gx dx를 빼준 것과 같다. 너무 쉽죠? 네, 파란색 부분이 a부터 b까지 fx dx, 주황색 부분이 a부터 b까지 gx dx. 그래서 이거를 제외한 게 남은 s라는 넓이다. 라는 거.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 도함수의 성질에 의해서 구간의 양끝, 아래끝과 윗끝이 같다면 식이 달라도 더하거나 뺐을 때 얘네들을 합칠 수 있다라는 거 성질 배웠죠? 그래서 a부터 b까지 fx에서 gx를 먼저 빼는 거죠. 그러니까 각각을 구해서 빼는 것도 괜찮지만 애초에 식 자체 두 개를 뺀 다음에 그거를 a부터 b까지 적분한 것과 같다. 오케이, 이렇게 해주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이번에는 fx가 gx보다 크거나 같은 건 맞아요. fx가 항상 gx보다 위에 있는데, 만약에 둘 중에 하나가 음의 값을 가진다면 어떻게 할까? 왜냐면 얘네들이 이제 음수인 경우에 넓이는 양수가 되어야 되지만 적분값이 음수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을 한번 한껏 위로 올려보는 거야. 그래서 여기 보시면 원래는 아래쪽에 있는 이 s라는 것이 모든 그 두 개의 함수를 다 k만큼 위로 올려보니까 이제 x축보다 위에 올라가더라가 되는 거죠. 그렇게 평행 이동을 한다면 해서 fx 플러스 k도 gx 플러스 k도 이거 왜 이래 k도 모두 0보다 크거나 같은 상황이 됐고요. 이때 어차피 아래에 있는 s나 위에 있는 s나 넓이 자체는 똑같기 때문에 s는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느냐? a부터 b까지 fx 플러스 k, 우리 방금 배운 거에 의하면 fx 플러스 k에서 gx 플러스 k를 빼준 것과 같죠. 즉 위에 있는 식에서 요거 위에 있는 식의 넓이에서 아래에 있는 요 넓이를 빼준 거, 그게 이제 s니까요. 그래서 요거를 빼준 것이 되겠다. 방금 배운 거 첫 번째, 우리 이전에 한 거 그대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위에 식에서 아래 식을 빼줘야 넓이가 나온다. 근데 얘는 이제 어떻게 간단하게 나올 수 있느냐? 그렇죠. k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a부터 b까지 fx에서 gx를 뺀 요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아까랑 어떻습니까? 첫 번째 상황이랑 똑같죠? fx에서 gx를 빼서 적분을 한 것과 같다. 그러니까 얘가 둘 중에 하나가 이제 둘 중에 하나 이상이 음의 값을 가지더라도 방법은 똑같다라는 거고요. 마지막. 자, 얘네들이 모든 x에 대해서 fx가 항상 gx보다 위에 있는 게 아니야. 어떨 때는 fx가 위에 있다가 어떨 때는 gx가 위에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하느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앞에 이 부분과 이 부분을 따로 한번 생각을 해볼 텐데요. 첫 번째, 여기 1번, 여기 2번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1번의 넓이는 어떻게 구하죠? 우리가 아까 위에 있는 거에서 아래에 있는 거를 빼서 적분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위에 있는 게 fx예요. 그죠? 얘가 이렇게 따라가면 위에 있는 것이 y는 fx. 에서 아래에 있는 함수, 즉 gx를 빼준 것을 일단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하냐면 a부터 c까지 적분을 합니다. 자, 2번은 어떻게 되느냐? c부터 b까지예요. c부터 b까지. 이번에는 위에 있는 함수가 gx거든요. 그래서 얘는 gx에서 fx를 뺀 것을 적분한다. c부터 b까지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fx 빼기 gx나 gx 빼기 fx나 항상 지금 양수기 때문에 이것들을 어떻게 써줄 수 있냐면 인테그랄 a부터 c까지. 자, 얘는 어차피 양수니까 이렇게 써줄 수 있어요. 그리고 밑에 있는 거는 얘가 지금 gx에서 fx를 뺐잖아요. 이거는 뭐냐면 gx가 더 위에 있으니까 c부터 b까지 얘 역시 fx에서 gx를 뺀 것의 절대값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왜? 지금 여러분 이게 뭡니까? fx가 항상 c하고 b 사이에서는 fx가 항상 gx보다 작아요. 그러면 fx 빼기 gx는 항상 뭐겠어요? 마이너스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절대값을 씌워서 얘랑 같아질 수 있는 거예요. 절대값을 벗겨. 왜? 전체가 항상 이 절대값 안에 있는 게 항상 마이너스니까 절대값을 벗기기 위해서 마이너스를 달고 나온다. 그러면 여기 gx-fx의 형태가 되니까 결국에 둘 다 이렇게 절대값으로 표현을 해줄 수가 있다. 그래서 넓이는 1번과 2번의 합인데 그게 뭐냐? a부터 c까지 절대값 fx-gx와 c부터 b까지 절대값 fx, gx가 되고 얘는 뭐다? 얘는 뭐예요? a부터 c와 c부터 b를 합칠 수 있잖아요. 함수가 같을 때 a부터 b까지 그렇죠? fx 빼기 gx, dx. 결국 이건 무슨 의미예요? 절대값은. 내가 항상 양수인 것만 취급하겠다 이거죠. 그 안에가 0이 되는 애를 기준으로 음수인 것도 양수로, 양수인 건 원래 양수로. 그래서 절대값을 사용해서 나타낸다. 그러면 방금 했던 우리 세 가지씩을 통틀어서 얘기를 해보면 자, 첫 번째로 돌아가 볼게요. 첫 번째에서 어땠어요? 절대값이 없었어요. 근데 사실 이런 거죠.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3dx는 그냥 a부터 b까지 절대값 3dx 아닙니까? 똑같죠? 그러니까 어차피 양수인 거는 절대값을 씌워도 동일하기 때문에 첫 번째 상황도 절대값이 있다라고 간주해도 괜찮은 거예요. 두 번째 상황도 fx가 항상 gx보다 위에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얘도 항상 양수야. 그래서 절대값을 씌워도 괜찮아. 세 번째는 상황에 따라서 값이 달랐기 때문에 절대값을 씌울 수밖에 없었어. 그래서 얘네들을 통틀어서 뭐라고 표현할 수 있느냐? 두 곡선 사이의 넓이. 자, 우리 저번에는 x축과 하나의 곡선 사이에 둘러싸인 넓이였는데 이번에는 두 곡선 사이의 넓이인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두 직선으로 만약에 A랑 B로 둘러싸여 있다면 A부터 B까지 절대값 fx 빼기 gx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그림을 안다면 fx가 당연히 gx보다 위에 있다면 절대값 필요 없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누가 위에 있는지 모르는 상황이야. 그러면 절대값을 씌워서 문제를 풀 수밖에 없다는 얘기. 왠지 알죠? 저번 시간에 했잖아요. 넓이가 음수가 나올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음수가 나오는 상황을 배제하기 위해서 절대값을 함으로써 우리가 얘를 x축 대칭으로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저번에 했잖아요. a부터 b까지가 있다 그러면 요 넓이를 s 알고 싶다면 이거를 대칭시키는 거야.
차라리 요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거다. 왜? 얘는 음수, 적분을 하면 얘는 음수, 얘는 양수거든요. 근데 넓이는 항상 양수여야 하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붙이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제 2번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화면을 멈추고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다 풀어보셨나요? 그러면 예제 2번 한번 풀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곡선이 있는데 하나는 아래로 볼록인 이차함수고 하나는 위로 볼록인 이차함수예요. 얘네들을 어떻게 그릴 거냐? 얘네들은 먼저 얘는 x 플러스 2니까 마이너스 2와 0을 지나는 아래로 볼록인 요런 그래프가 되겠고, 자, 얘는 y는 마이너스 x제곱이라는 위로 볼록인 함수를 위로 몇 칸? 4칸 올린 거다. 그런데 이 그림을 선생님이 만약에 막 그린다면 굉장히 애매해질 거야. 이렇게 그릴지, 이렇게 그릴지. 그러면 내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 구간 자체가 굉장히 모호해져요. 그림으로 내가 얼마나 그림을 정확하게 그릴 거야. 그래서 그림으로는 알 수 없다. 그럼 먼저 뭘 해야 되느냐? 얘네들이 어디서 만나는지를 파악을 해야 돼요. 그래서 가장 먼저 할 일은 무엇이냐면 두 점이 어디서 만나는지 교점을 찾는 거죠. x제곱 플러스 2x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와 같아지는 x가 언제냐? 넘겨서 2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4, 즉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고요. 얘는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1이니까 결국에 x는 마이너스 2 또는 1에서 만나게 되겠다. 그러면 이제 그림을 다시 그려보는 거죠. 그래서 교점을 먼저 찾고 그림을 그리는 게 좋아요. 아까 x 플러스 2인 경우에 마이너스 2, 0, 아래로 볼록이고, 자, 얘는 위로 볼록이면서 4라는 점에서 그 꼭지점을 갔는데 얘가 마이너스 2랑 1에서 이 그래프와 만나요. 즉, 뭐 한 여기가 1이라고 해볼까? 그러면 마이너스 2에서 만나면서 얘가 이런 식으로 됐죠. 그래서 굉장히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이렇게 딱 만나는. 그럼 결국 이걸로 둘러싸인 도형이니까 요 사이 선생님 지금 뒤꿈치고 있는 요 부분의 넓이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S는 하는데 우리 여태까지 뭐 했냐면 절대값, 즉 위에 있는 함수에서 아래에 있는 함수를 빼야 돼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문제에서 나오지 않았지만 우리는 교점을 구했잖아.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그쵸? 그러니까 가장 먼저 교점 찾기가 중요해요. 교점 먼저 찾아주세요. 자,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위에 있는 식이 무엇이냐? 잘 보시면 헷갈려요. 자, 얘가 y는 x제곱 플러스 2x고요. 위로 볼록인 요 함수가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예요. 그럼 지금 위에 있는 게 누구냐? 여기. 위로 볼록인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가 되는 거죠. 그래서 위에 있는 함수에서 x제곱 플러스 2x를 빼준 요 함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 요거를 적분하면 되겠다. 그래서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마이너스 2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가 됩니다. 맞죠? 그리고 우리는 얘를 마이너스 3분의 2의 x 세제곱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여러분 이거 빨리 돼야 돼요. 선생님 왜 이렇게 빨라?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 진짜 이거 빠르고 정확하게 푸는 연습 꼭꼭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계산을 해볼게요.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3분의 2 마이너스 1 플러스 4가 되겠고,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겠네요. 3분의 16 마이너스 4 마이너스 8. 자, 이렇게 된다고 했을 때 먼저 분모가 3이네부터 계산을 하면 3분의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6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18. 그래서 마이너스 6이고, 요거 계산하면 플러스 3, 요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12니까 플러스 12. 15에서 6 빼니까 정답은 9가 되겠다라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계산을 조금 더 쉽게 하는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뭐냐면 우리 여기 요렇게 이제 됐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1 다 넣고 마이너스 2 다 넣어서 뺐죠. 그래서 3분의 얘네들이 이제 멀리 떨어져 있어서 이것들을 분모가 같은 애들끼리 계산하기가 힘들었는데 이걸 이제 쉽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자, 어차피 마이너스 3분의 2에다가 1 세제곱을 넣을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따가 마이너스 3분의 2에다가 마이너스 2의 세제곱을 뒤에 붙일 거야.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하면 되냐면 마이너스 3분의 2에 어차피 지금 1의 세제곱 넣을 거야. 근데 이따가 마이너스 2의 세제곱 넣어서 전체적으로는 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이너스 2의 세제곱을 빼줍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항. 자, 나는 마이너스 하고 1, 마이너스 2를 이제 대입해서 두 번을 대입한 다음에 뺄 건데 마이너스 1제곱에서 마이너스 2의 제곱을 빼주면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 4x가 있잖아요. 그럼 4에 대입해야 될 거 남기는 거야. 대입해야 될 게 x잖아. 그럼 x 남기고 1 빼기 마이너스 2. 여러분 이게 더 복잡해 보인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면 아까 3분의 그러니까 이게 막 분수가 여러 개거나 통분해야 되는 분모가 여러 개 있으면 이게 훨씬 쉽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복잡해 보이지만 1 암산을 했다면 조금 더 쉽다. 1 플러스 8이잖아요. 그러니까 9예요. 마이너스 3분의 9, 그러니까 마이너스 6이 되고. 얘는 1 빼기 4야. 마이너스 3이겠네. 그럼 플러스 3. 얘는 3이니까 4, 3, 12. 그래서 요렇게 하는 건데 요거에 대해서 증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알파부터 베타까지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를 적분하는 거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자, 얘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먼저 부정적분 중 하나를 구해야겠죠? 그래서 3분의 1에 ax 세제곱 플러스 2분의 1에 bx 제곱 플러스 cx가 되고 얘가 알파부터 베타까지. 자, 그러면 어떻게 하냐? 우리 원래 어떻게 해요? 베타 다 넣죠? 3분의 1에 a의 베타 세제곱 2분의 1에 b의 베타 제곱 c의 베타를 할 거야. 그리고 빼는 거죠. 뭐를? 3분의 1 a 알파 세제곱 2분의 1 b 알파 제곱. 그냥 저 지금 알파를 넣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얘를 잘 보면 얘와 얘가 개수가 똑같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걸 합칠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3분의 1에 a 하고 괄호 열고 베타 세제곱 마이너스 알파 세제곱. 그 다음에 요거 2분의 1 b로 묶을 수 있죠? 요거잖아요. 요거 2분의 1 b로 해서 베타 제곱 마이너스 알파 제곱. 그 다음 마지막 c가 공통이에요. 그래서 c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 여러분 이게 어떤 꼴인지 아세요? 아까 3분의 1 a에 요 x 세제곱에다가 베타 넣고 알파 넣어서 뺀 거. 2분의 1 b하고 x 제곱에다가 베타 넣고 알파 넣어서 뺀 거. c하고 x에다가 베타 넣고 알파 넣어서 뺀 거. 그러니까 이게 훨씬 더 계산하기가 쉬울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아까 푼 것도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한 거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뭐 기호에 따라서 뭐 어떻게 하든 상관은 없지만 식이 진짜 복잡하고 다양한 경우에는 특히 분모가 많은 경우에는 이렇게 계산하는 게 훨씬 쉽다. 그래서 앞으로 선생님은 이렇게 하는 거에 쉬운 계산법을 이용하도록 할게요. 그럼 여러분 지금 우리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 뭘 풀어보냐면 우리 저번 시간에 문제 굉장히 복잡했던 거 있거든요. 인테그랄 뭐 이거 볼까? 2부터 3까지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dx. 요거 한번 지금 방금 선생님의 쉬운 계산법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그리고 줌으로 돌아오시면 되겠습니다. 모두 고생 많으셨어요.